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14주차 강의고요. 또 마지막 종강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번 수업에서는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말고사가 출제될 것입니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요, 서술형 3문제, 그리고 선택 4문제, 그죠? 20, 60, 10점씩 40. 자, 이렇게 출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계율을 설명드립니다. 수면. 일반적으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의 동물의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일시적인 의식 수준의 저하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 이제 수면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반드시 각성 가능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마취나 혼수는 제외됩니다. 즉 수면의 뜻이 마취로 혼수로 인한 수면은 정상적인 수면이 아니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수면에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면이나 약물에 의한 수면과 매우 비슷한 의식의 저하 현상 또는 내부적인 필요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면과는 별도로, 그죠? 부르한다. 따라서 수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은 인간이나 동물의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일시적인 의식 수준의 저하 현상을 동반하는 것, 이것을 수면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수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 구성에는요, 이제 렘이라는 것이 있고요, 넌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렘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제 빠르다는 뜻, rapid. E는 눈, eye. M은 운동, movement. 따라서 눈동자의 빠른 움직임을 하면서 잠자는 상태를 렘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면서도 눈을 움직이니까 그럼 숙면이 아니네요 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그렇지만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일단은 렘이 무슨 뜻인지, 이제 눈동자의 빠른 움직임을 이제 렘이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요, 눈동자 움직임을 나눕니다. 눈동자가 움직이면 렘, 안 움직이면 넌 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잘 때도 깨어있는 것처럼 눈동자 움직임이 별로 없거나 움직여도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렘이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렘의 뜻은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단계를 영문은 rapid eye movement의 첫 글자에 따라서 렘이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렘의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넌렘이라고 또 있습니다. 수면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는 넌렘 수면은 그 깊이에 따라서 1에서 4단계까지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 따라서는요, 넌렘 단계 4단계,
램 한 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라고도 얘기를 한 학교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처럼 요 5가지에다가 플러스 게임, 그죠? 이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 잠자기 직전, 그죠? 깨어 있는 요것까지 해서 6가지라고 말을 하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학자는 4개로도 하는데요. 여기 단계를 1, 2, 3, 4, 그죠? 이렇게 하고 램 단계 4라고도 얘기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뭐 통상적으로는 5개 정도, 이제 깨면 깨고 이제 깨면 빼고, 그죠? 이제 램 한 단계, 넌램 4단계, 5단계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리게 나타나는 파를 수면파를 하는데, 그죠? 이것은 느림파, 느릴서, 물결파, 느림파 수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넌렘 수면은요, 수면 전반부에 대부분 출현하며 수면 전의 각성 시간이 길면 깊은 수면이 많이 나타나고요. 소수면 파면이 출현하면 체온은 급히 떨어지고 그 후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며 혈압이나 심박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바로 넌렘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에서 4단계로 있는 넌렘의 구성 어떻게 될까?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요, 깜빡깜빡하는 반각성 반수면 상태로 알파파 대신에 4에서 7Hz의 세타파가 나타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 이제 표시하는 것입니다. 알파, 그죠? 세타, 그죠?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외계상은 자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본인은 깨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전체 수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14Hz 전후에 이제 빠른 수면 방출파가 발생되고요. 이 수면 방출파가 수련하기 시작하면 안구 운동은 정지하고 호흡은 규칙적으로 되어진다. 그 이제 3, 4단계는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초기 단계, 2단계가 중간 단계, 3단계가 깊은 단계, 숙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파는 델타파, 그죠? 델타파의 비율에 따라서 50% 이상을 4, 그죠? 4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다. 다음은 이제 뇌가 갖고 있는 파형을 이제 학자들은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몇 가지 파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개의 파를 이제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파, 그죠? 알파파, 베타파, 감마가 아니라 세타파, 델타는 이렇게, 그죠? 델타파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1에서 3, 4에서 7, 30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알파파는 이완하고 명상할 때, 베타파는 깨어서 활동할 때, 세타파는 졸리고 생각할 때, 델타파는 잘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면의 기능을요, 살펴봅니다. 크게 4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잠은 가장 중요한 인체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잠의 기능 중 한 가지가 뭡니까? 잠으로써 피로가 회복됩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와 신체 모든 기관이 휴식 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자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낮 시간에 축적된 각종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도 적당해야지. 너무 작아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 그래서 적당선, 그죠? 보통 7, 8시간을 이제 적정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면을 취함으로써 뇌 기능의 유지와 회복이 이루어져 집중력, 주의, 학습, 감정제어 기능, 인지 기능, 창조성, 의욕이 향상되고 정신성 스트레스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의 유지와 회복이 이루어져 근력, 운동 능력, 면역력,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요. 또 잠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요. 정보 처리와 갈등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보고 기억하는 모든 정보들을 추려내고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잠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표로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1단계, 2단계, 1, 2, 3, 4. 이건 무엇일까요? 넌렘 단계입니다. 그죠? 있고 렘 단계. 이래서 5단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렘 단계가 꿈을 꾸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학자들은요. 보통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한 번. 그래서 이제 90분마다 한 번씩 사람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시간 자게 되면은 4번. 그죠? 8시간 자게 되면은 5번 이상 꿈을 꾸겠죠. 그죠? 바로 이런 이제 연구들을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면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이제 다음은 진동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소음이 듣기 싫은 소리다라면 진동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것이 세 방향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앞뒤로, 상하로, 그리고 좌우로. 그죠? 세 방향으로 흔들린다. 전후, 좌우, 상하. 그리고 이제 국소 진동과 전신 진동이 있다라는 거죠. 공의 진동의 진동수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음은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요. 진동은 1에서 90Hz의 범위가 되어지고요.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최소 진동 가속도 레벨 55 플러스 마이너스 5dB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동의 단위도 중요합니다. 진폭, 그죠? 여기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진폭 높이인데요. 바로 센치, 미리 혹은 메타 되어지고요. 속도는 1초에 얼마나 가느냐, 그죠? 센치 퍼 세컨. 가속도는 이제 초의 자승당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거. 가속단은 갈, 그람이 사용되고 있다. 진동의 방향입니다. 음의 경우 매질의 운동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보통 어떤 점의 음압 변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음은요 크기만 나타나기 때문에 스칼라 양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진동의 경우는 다르겠죠. 물체의 운동이 문제가 되므로 운동의 크기와 동시에 방향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벡터 양이다 하는 거죠. 음은 스칼라, 진동은 벡터. 자, 이건 뭐 소음 때 그죠?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소리곱새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다음은 진동의 강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진동의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물리량으로서 변위, 속도, 가속도가 있고요. 정년 진동인 경우는 정년 진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음을 내는 진동, 그죠? 그림과 같이 상대적 관계가 되어서 서로 간 변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진동은 복잡한 파형을 갖고 있다. 보통 이렇게, 그죠? 이런 건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반 생활 속에 나오는 진동은요,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섞여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파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진동도 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계산하는데요. LA는 20로그 10 A제를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SPL 구할 때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5, 그죠? 메타 퍼 세컨드 자성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동의 주파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주파수 범위는요, 0.01에서 1000Hz가 되고요. 그중 전시 진동은 1에서 100Hz, 그리고 1Hz 이하가 되면 흔들림의 감각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또 8에서 1000Hz가 되게 되면 주로 손에 가해지는 국소 진동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로 진동을 평가해 봅니다. 전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나 장터를 탔을 때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전신 진동은 온몸이 이제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 그죠? 느끼는 진동. 여기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와위, 좌위, 입이. 자, 대면 때 나온 학생들은 이제 이 답을 알 텐데요. 이제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봅니다. 자, 진동을 느끼는 양이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아니면은 앉아 있을 때, 아니면은 섰을 때. 자, 1, 2, 3입니다. 어떤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정답은요, 당연히 1번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접촉된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위, 좌위, 입이. 국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강한 공구를 사용할 때 손의 어깨에 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진동은 3차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앞뒤, 상하, 측면. 그죠? 그리고 수용기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 하나만을 수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맞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인식하지만 진동은 온몸으로 인식하죠. 다섯 번째로 진동의 영향을 살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신 진동일 때와 국소 진동일 때가 다릅니다. 전신 진동은요, 자동차, 건물 등에서 발생한 진동이 전신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요통과 소화기관, 생기관의 장애, 신경계통의 변화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dB 이상에 노출되었을 때는요, 얕은 잠에서 깨는 비율이 증가하고요, 80dB 이상에서는 100%가 오른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이죠. 각상자를 깬다는 얘기입니다. 국소 진동 같은 경우에는요, 진동이 발생하는 수공구 사용 시 작업자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얘기하고, 대표적인 증상이 경견한 증후군, 레이너드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소진동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 중 한 가지가요, 경견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아니죠, 영어로 하면은 서비코 브레치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죠? 의학 용어라서 이것을 이제 쉬운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hand, shoulder, neck 신드롬. 다시 말해서 인체가 이렇게 있다면요, 어깨, 아니요, 목, 어깨, 팔, 여기에 이상을 호소하는 현상을 경견한 증후군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경은 무엇입니까? 목, 경이, 어깨, 견, 팔완자, 그죠? 그걸로 하면 되죠. 목, 어깨, 팔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경견한 증후군이다 라고 하고요. 이러한 현상은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상지를 반복해서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직업성 건강장애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두부, 그죠? 어깨, 팔, 손가락 등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요. 결리거나 냉기, 지각 이상 등과 눈의 피로, 두통, 수면장애, 정서불안증 등의 건강장애도 일으킵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경우에 무리한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요통과 배통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견한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작업의 연속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편성하고 작업 자세의 적정화, 기계의 개량, 작업 방식과 작업 환경의 개선, 정기적인 건강 진단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의 증상으로서 레이너드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손가락 끝단 증후군, 백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감기, 콘크리트 브레이크, 체인소 등 동력 공구를 공구의 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건강장애의 영향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국소인 증후군의 현상으로 보죠, 대표적인 형태여진다라는 것인데요. 증상은 손과 손가락이, 왜냐하면 이제 차인기들 오랫동안, 그죠, 34시간 이제 잡고 하다 보면은 경련을 일으켜서, 그죠, 피가 안 통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손과 손가락이 혈관 수축, 혈류량 감소로, 그죠, 창백해지고 저린 현상과, 또 이제 통증은요,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손목 및 팔꿈치, 어깨 등 관절의 무력감, 운동제한, 떨림, 감각장애 등이 발생되고요. 또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레이너드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5개 한랭 노출, 육체노동과 병해, 취급중량, 신체적 노쇠 등이 정상 발현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어떻습니까? 반절하면 되겠죠, 그죠? 한랭 노출을 줄이고 육체노동을 병행하되 적절하게 하고, 그죠? 중량도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여섯 번째로 진동의 관리입니다. 진동 발생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으로서는요, 천재지변 같은 것입니다. 지진과 바람. 이제 인위적인 것 중에서 외부 진동원으로서는요, 공장, 철도, 자동차, 건설공사. 또 내부적인 인위적 진동원으로서는요, 건축설비, 인간 활동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연 하고요, 자연력 하고요, 이것을 인위적인, 그죠, 진동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자연의 진동은 이제 진위가 바람인데 건물에서 최대 외력, 건축 구조물의 강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동 해석이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 설계 방법이 또 확립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구조상의 안정성 보장된 건물이라도 흔들림에 의한 심리적인 문제나 건축재료의 경량화가 소음이나 진동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건물의 기능에 지연 초래한 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공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대규모화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외부 진동에 대한 거죠. 바로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 물적 장애, 인적 장애가 있습니다. 7번째는 진동의 측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음 측정하는 기기를 소음기라고 얘기하듯이 진동을 측정하는 기기를 진동 레벨계, 진동계, 혹은 픽업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해나 작업 환경에 관련되는 전신 진동을 대상으로 한 진동 계측기로서 진동 레벨계가 있습니다. 인체의 감각은 수직과 수평에서 다르므로 수직과 수평의 진동 감각 보정 특성이 적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용어 정리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먼저 다 해놓고 할까요? 자, 여기서 네 가지 진동은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 기구, 시설 및 기타 물질. 암진동. 한 장소에 있어서 특정의 진동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대상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진동을 대상 진동에 대한 암진동. 대상 진동, 암진동 이외에 측정할 때는 특정 진동, 정상 진동,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않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진동. 자, 이 네 가지 진동은 암진동, 대상 진동, 진동. 자, 요거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진동 측정기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메인이 되십니다. 진동 픽업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얘만 밖에 놓쳐 있고 나머지 얘들은 그죠? 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레벨 레인지 변환기, 세 번째가 청폭기, 네 번째 감각 보정회로, 다섯 번째 지시계기, 여섯 번째 조정장치, 일곱 번째 출력단자가 되어집니다. 진동이라는 장애 현황입니다. 이것은요, 딴 것보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진동 장애 현황을 진도를 나타내는 기준은요, 몇 단계가 있다? 1에서 7단계. 아니죠, 그죠? 0까지 하니까 8단계라는 거. 8단계. 자, 뭐, 딴 교재는요, 이거보다 더 12단계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들은 이렇게 갑시다. 진동장애 현황에서 진도를 나타내는 단계는 몇 단계다? 8단계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그죠? 시험 범위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하는데, 이제 앞에 했던 거, 그죠? 우리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자, 수면의 기회와 진호 기회였죠. 수면의 기회에 있어서는 이제 수면의 정의.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정의.
종류, 그죠? 종류는 무엇입니까? 램과 넌램이었죠,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이 메인이 되어집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면은 정의와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고, 진동은 제가 이제 뭐 외우라 하는 거, 기억해라는 거, 그죠? 그런 거 잘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제 좋은 성적 거둘 겁니다. 자, 14주차 강의 기말고사 사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대면 때, 기말고사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